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하는 컨텐츠가 뭐예요? 차를 쫙 모아가지고 비교하는 컨텐츠를 가장 잘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금액대별로 가장 좋은, 가장 추천해줄 만한 SUV들을 한번 쫙 모아봤어요. 금액은 1000만 원부터 2000, 3000, 4000, 5000만 원까지 그 금액대별로 살만한 차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교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차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 뒤에 있는 차들 한번 보세요.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 차들을 추천해 드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차를 준비했는지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까요? 1000만 원대에 준비한 차는 바로 현대자동차의 캐스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대는 쉐보레 트렉스를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야, 왜 캐스퍼 하냐? 모닝이나 레이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2000만 원대로 넘어가면은 셀토스도 있고 뭐 코나도 있는데 왜 캐스퍼야? 댓글 다는 거 잠시 멈춰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00만 원대로 넘어오면은 이 또 투싼이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4000만 원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기아의 소렌토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5000만 원대는 현대 팰리세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첫 번째로 캐스퍼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금액대의 가장 최강자는 누구예요? 기아 레이란 말이에요. 레이는 공간도 넓어, 진짜 활용성도 좋아,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잖아요. 박시한 디자인으로. 근데 왜 캐스퍼를 준비했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라든지, 그리고 추후에 나왔잖아요. 얘가 2019년도에 나왔고 트옵션 집어넣으면 2000만 원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좀 비쌌거든요. 지금 어때요? 가격도 인하하고 가격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지금이야 살만한 가격이 됐다라는 반응들이 많은 거죠. 자, 이만한 금액대면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 사회초년생이나 혹은 좀 출퇴근해야 되는데 큰 차보다 그냥 어차피 나 혼자 탈 건데 좀 아담한 차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 캐스퍼가 딱 맞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전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차 설명할 때 제가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이 돈 주고 더 위급까지 왜 이 차 타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핀트가 잘못됐어. 이 차가 아담하기 때문에 이 캐스퍼를 사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사회초년생이나 혹은 도심에 출퇴근하는 분들 큰 차 타면 오히려 그게 고생이에요. 주차 어떻게 할 거야? 운전 어떻게 할 거냐고. 쉽지 않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작은 차, 어차피 나 혼자 탈 건데 큰 차를 왜 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캐스퍼만한 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다가 얘는 1.0 터보. 현대가, 이게 저는 현대도 좋아하고 기아도 뭐 다 그냥 친하고 차 시장에서 웬만 봤잖아요. 자세히 보면 현대가 약간 기아 때 베타 테스트처럼 약간 이 시장의 간을 봐야 되겠다 하면 먼저 이게 출시를 하게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EV9 있잖아. 아이오닉 7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아이오닉 9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테스트를 해. 근데 이 캐스퍼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레이란 말이에요. 레이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1.0 터보를 집어넣어 준 거죠.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경영 SUV라는 명칭을 달고 나왔죠. 차 공간, 루프레, 그리고 실내 공간까지도 굉장히 넓어요. 풀 플랫, 진짜 앞에 1열이랑 2열까지도 이제 접혀가지고 캠핑이나 차박도 갈 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만의 차를 만드는데 이 캐스퍼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컬러도 화려하고 액세서리가 진짜 많은 게 바로 캐스퍼거든요. 근데 캐스퍼 이거 설명할 때 야, 이럴 거면 캐스퍼 EV 나오잖아 이러지만, 저는 사실 지금은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실 캐스퍼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잖아요. 옆에 레이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이긴 해요. 박스한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무엇보다 슬라이딩 도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캐스퍼는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얘가 2019년도 가장 이제 최신에 나온 모델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가성비나 완성도 이런 부분에 봤을 땐 진짜 캐스퍼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캐스퍼가 진짜 좋은 이유는요, 바로 활용성, 실내 공간이 넓은 점도 있는 거예요. 경차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좁아가지고 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힘이 딸려가지고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캐스퍼를 선택하는 이유, 제가 레이 말고 캐스퍼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출력이 있어요. 얘가 1.0 터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워풀한 주행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지금 저희가 성인 남성 3명이 타고 있는데 이런 언덕으로 올라갈 때 경차들은 힘에 딸려가지고 막 엔진이 터져나갈 것 같은, 혹은 잘 안 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도 힘만 주면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내 공간도 아기자기하고, 얘가 경형 SUV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간들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대시보드, 수납함, 공간이 그래도 넓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팔걸이 같은 경우 올리면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요즘에는요, 급 차이를 나누기는 하지만 옵션에 대한 급 차이를 좀 많이 없앤 편이기는 해요. 보면은 이런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도 이렇게 룸밀러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토 윈도우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이런 차를 리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캐스퍼이기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얘도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2천만 원까지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야, 이 금액을 주고 이걸 왜 사? 좀 더 웃돈 주면 큰 차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살지만 차가 아담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대학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운전을 잘하나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차 차고 뭐 운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서툴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아담한 차가 딱 맞아요. 더 크면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운전도 운전이지만 주차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내가 주차 어떻게 해야 돼? 막 부담스럽단 말이야. 도심에 타고 다니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캐스퍼는 어때요? 아담하기 때문에 주차도 편하다, 운전도 편하다, 아담해서 타고 다닐만하다. 그렇다고 2열에 시트가 좁냐? 사람이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엄청 넓게 타고 이건 아니지만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 다닐 수 있다. 적당히 들어가 있을 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승차감도 막 진짜 막 투박해서 못하다 이런 것도 아니죠. 이 캐스퍼가 출시하고 오히려 애매해진 애가 모닝입니다. 모닝이 중간에 딱 껴가지고 야, 모닝 살 바에는 약간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가 또 좋은 이유는 경차 혜택, 개소세 면제, 통행료 50% 할인, 뭐 공용주차장도 50% 할인, 또 유지비, 유류비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경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급 차이는 이제 이런 데서 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차 작기 때문에 이제 서라운드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죠. 옛날에 원래 경차에는 이 후방 카메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후방 카메라를 넣어주긴 하는데, 급 차이를 나누는 게 카메라 화질을 보면 막 좋지는 않죠. 자, 다음은 바로 2천만 원대의 트랙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캐스퍼도 1천만 원이 아니라 옵션 집어넣으면 2천만 원 넘어가고, 옆에 있는 이 트랙스가 어떻게 2천만 원이냐, 옵션 추가하면 3천만 원 넘어가지 않냐? 맞습니다. 야, 역시 예리한 분들, 역시 우파TV 구독자분들이에요. 2천만 원에서 옵션 집어넣으면 3천만 원까지 넘어가는 게 바로 이 구성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차 사게 되면 옵션 구성을 막 넣게 되잖아요. 특히나 캐스퍼도 옵션 구성 적당히 집어넣으면 1천만 원 중반, 막 비싸 1천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거든요. 트랙스도 마찬가지야. 트랙스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정말 큰 크로스오버 차량 나왔다, 이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제가 왜 쉐보레 트랙스를 가져왔느냐, 이때부터는 차를 보는 게 좀 달라져요. 2천만 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그 미래까지 준비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했을 때 누구를 또 태워야 되는지, 혹은 또 금액대가 올라가니까 원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넓은 차, 옵션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번 트랙스가 진짜 괜찮게 나오긴 했어요. 특히 LS와 LT 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까지 괜찮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정말 좋다, 많은 분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물론 출고가 안 되고 뭐 액티브나 저기 RS가 좀 출시에 대해서 조금 욕 먹긴 했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게 나온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랙스의 가장 큰 또 매력은 세단의 주행감과 SUV의 넓은 실용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이 트랙스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율 보면 어때요? 차 높이는 조금 세단처럼 낮고 길게 빠진 게 세단 같은데 뒤에 보면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넓죠. 이런 걸 보면 크로스오버, CUV라고도 좀 하는데 이 비율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랙스를 꼽은 이유도 굳이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한 2천만 원대에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구성이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뭐 수납 공간, 전동 트렁크, 뭐 오토홀드, 애플 카플레이도 또 들어가 있고 말이죠. 기존의 쉐보레가 보여주지 않았던, 인색했었던 옵션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셀토스도 있고 코나도 있는데 왜 트랙스냐? 저는 간단합니다. 셀토스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분명히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트랙스만큼에 대한 변화는 없다가 제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차 크기 2천에서 3천만 원대 금액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나 혼자 타는 거 말고도 가족들과 함께 혹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큰 차를 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 트랙스는 구성 자체가 솔직히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셀토스나 코나가 아닌,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 집어넣으면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인하를 했다고 한들 기본 구성 자체가 트랙스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전 항상 2, 3천만 원 무조건 가성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고, 실제로도 가성비가 맞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트랙스를 꼽은 이유가 이 주행 질감에 있어요. 트랙스는 단순히 그냥 차가 크고 가성비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주행 질감까지도 되게 좋아요. 딱 이 트랙스를 처음에 딱 접해보고 드는 생각이, 쉐보레가 드디어 한국에 차를 팔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차를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분들 때가 딱 요 금액대잖아요. 이전에는 경차를 구매해가지고 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제 중고로 샀다가 이제 신차로 넘어가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랙스를 딱 운전을 하면 진짜 세단 같아요. 이 전체적인 시야라든지 운전도 이 경차를 탔을 때 뭐 캐스퍼라든지 레일을 탔던 것과 비교해도 시야가 되게 좋기 때문에 막 운전이 어렵지도 않아요. 물론 차가 커진 만큼 주차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레이나 캐스퍼 같은 경차 혹은 좀 사회초년생의 차를 많이 타다 보면 이제는 이 정도는 익숙해져서 운전이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는 한 100마력 정도 되는 딱 주행해도 힘이 딸리구나, 뭐 부족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네, 이게 재미난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이제서야 슬슬 편의에 대한, 옵션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트랙스 지금 충분히 공간 넓고 가족들과 함께 탈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뭐 연인과 함께 놀러 다녀도 공간이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차를 타면, 그리고 이게 또 적응이 되면은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욕심이 바로 옵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차가 투싼입니다. 야, 스포티지도 있는데 왜 투싼 가져왔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투싼은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 변경을 좀 깔끔하게 했어요. 기존보다 심플하게 했는데 되게 남성적이고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게다가 이번 투싼의 변경된 이유, 그리고 변경된 부분을 보면은 내실을 진짜 많이 다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흡음재, 이쪽 휠하우스라든지 이 B필러, A필러 이런 부분들의 흡음재를 또 추가를 하고, 뭐 이중접합 유리, 자외선 차단 유리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 구성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레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놀러 가는 혹은 이제 좀 나이대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까 캐스퍼랑 트랙스 정도면 약간은 좀 이제 20대부터 3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투싼까지 넘어오면 30대가 이제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질 시기예요. 욕심도 많이 생기고요. 본격적으로 SUV를 보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서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게다가 넓은 트렁크 공간과 전동 트렁크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옵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2열도 굉장히 넓죠. 뭐 트랙스나 뭐 캐스퍼도 좁은 느낌은 안 들지만 이때부터 2열의 편의 기능까지 신경 쓰게 되는 거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죠. 2열의 열선 시트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캐스퍼, 트랙스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많이 눕혀지고 공간에 대한 욕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주행에 대한 재미까지도 슬슬 찾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캐스퍼와 트랙스, 그러니까 2, 3천만 원대까지는 막 운전에 대한 욕심까지도 없어요. 그냥 공간에 대한 욕심이 좀 약간 있고 약간 이런 식인데 20, 30대면 이제 차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옵션에 대한 욕심도 나고 막 이래서 운전까지 신경 쓰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열선 통풍 이때부터 이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이나 공간에 대한 활용도까지도 찾게 되는 거죠. 3천만 원, 4천만 원대의 투싼은 일단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센터 콘솔에 대한 수납감도 굉장히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질감, 운전의 재미 역시도 들어갑니다. 야, 무슨 투싼이 운전이 재밌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운전의 재미라는 거는 높은 마력, 뭐 이런 스포츠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달렸을 때 얼마나 운전자와 교감이 되는지, 얼마나 빠른 응답이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딱 이 투싼까지가 그 컴팩트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차예요. 마력보다는 얼마나 이런 전달력이 되게 중요한데 투싼이 의외로 운전까지도 재미난 거죠. 그러면서 2열 공간 넓죠. 그러니까 딱 이 급까지가 어찌 보면은 공간에 대한 혹은 뭐 1인, 2인 가족까지 탈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옵션에 대한 얘기 자꾸 왜 하는지 알아요? 이 급이나 이 위에 가거나 4천만 원 넘어도 옵션에 대한 차이가 막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일체형 들어가 있는 이 디스플레이, 뭐 여기에 OTT,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투싼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옵션에 대한 욕심은 딱 투싼까지만 가도 크게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 투싼이 현대가 가장 잘 만드는 해외 수출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를 굳이 욕심내지 않는다면 그냥 투싼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생기고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 전까지는 투싼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투싼이냐? 스포티지도 있는데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바뀌기도 했고 예전에는 스포티지보다 약간 반 단계 밑에 투싼이 있었어요. 이번에 흡음재라든지 이 새로운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스포티지보다는 투싼이 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스포티지는 또 좀 있으면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산지 얼마 안 돼서 구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페이스리프트한 투싼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바로 4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최연자 소렌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렌토 하브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왜 산타페인데 또 소렌토냐? 이거는요. 산타페도 되게 좋아요. 완성도도 높고 되게 좋은데 소렌토는 누가 와서 붙여놔도 괜찮네. 그냥 남녀노소 나이대 상관없이 그냥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소렌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아까 투싼까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투싼 부족한 거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소렌토로 넘어가느냐? 이때부터는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디자인 이런 거는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차가 한층 더 커져요. 이때부터는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층도 높아지니까 차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겠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뭐 어떻게 봐요? 차가 무슨 차를 타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 좀 잘 나가네, 저 사람 성공했네, 이런 성공의 척도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차가 일단 좀 멋있어야 되고 또 큰 차를 끌어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소렌토 어때요? 누가 봐도 괜찮은 차 타고 다니네 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소렌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이대가 있으면 이제 일단은 가족들이 생기겠죠. 가족들이 생기면 어때요? 2열에 타야 되는데 넓은 공간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2열에 대한 옵션들과 편의 장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썬블라인드, 파노라마 선루프, 리클라이닝 시트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투싼과 비교했을 때 뭐 공간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2열에 탑승하는 탑승자가 느끼는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투싼을 보면은 이때 타는 분들은 20대, 30대, 30대, 40대 딱 넘어가는 그때 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또 늦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쯤에 되는 자녀들은 나이가 한 초등학교? 뭐 많이 돼야 뭐 중학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무난하지만 요 40대부터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녀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투싼은 좀 좁을 수가 있어요. 조금 타거나 그냥 짧게 타면 신경 안 쓰죠. 아까 제가 캐스퍼 공간 뭐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요. 캐스퍼는 성인 남성 4명이 타도 탈 수는 있죠. 공간이 막 엄청 막 여유가 있지 않아도 탈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잠깐 타잖아요. 뭐 출퇴근 혹은 카풀 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렌토를 넘어오게 되면 2열에 타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장거리 갈 때도 있고 뭐 오래 탈 때도 있고 이런데 캐스퍼는 좁다는 얘기죠. 투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때부터 넓은 공간과 이런 편의 기능들, 뭐 시타잇 단자, 워크인 디바이스, 3열 공간 때문에 이제 찾는 거죠. 게다가 컵홀더, 별거 아닌 옵션들도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옵션들도 진짜 들어갈 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소렌토까지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진짜 아버님들이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끝판왕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차들도 있고 막 더 좋은 구성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은 약간 사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소렌토와 비교해도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소렌토 하브 정도 구성, 딱 이 크기와 이 정도 옵션이면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다. 디지털 룸밀러 있죠. 서라운드 다 들어가 있죠. 전동 트렁크 역시도 들어갑니다. 후방 카메라, 뭐 빌트인 캠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뭐 여기에 밑에 수납 공간도 따로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냥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렌토 구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딱 4천만 원대는 얘가 최고다. 산타페는 왜 안 했냐? 산타페는 또 이제 바뀌기도 했고 호불호가 좀 있긴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대 차 추천해달라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소렌토 사라, 소렌토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렌토는 주행 질감이 어떻게 바뀔까요? 딱 이때부터 바뀌어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캐스퍼 같은 1천에서 3천만 원까지는 주행 질감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투싼까지 살짝 변경이 되거나 뭔가 주행이 좀 달라졌네 라는 걸 느끼거든요. 투싼은 되게 스포티하고 컴팩트한 주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라면 이 4천만 원, 5천만 원대로 넘어가면 주행 느낌이
달라집니다. 패밀리카처럼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 그리고 무난함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특히 이 정도 되는 금액대와 이 정도 되는 차급으로 넘어오면은 핵심으로 중요한 게 옵션, 편의 기능, 주행감 이런 거 기본이에요. 그 다음 신경 써야 되는 게 멀미가 나냐 안 나냐, 특히 2열의 승차감과 주행했을 때 뭐 불편한 게 있냐 없냐 이런 걸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소렌토는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주행 느낌 자체가 너무 더 한층 더 완성형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2열 탔을 때 산타페는 저는 계속 조금 약간 아쉬운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렌토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주행에 대한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부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간단해요. 지금 제가 많은 하이브리드를 타봤지만 지금 이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1.6 하부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다라고 단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카니발도 제가 뭐 만족해가지고 카니발도 지금 하부를 제가 계약을 해놨지만 카니발 하부는 살짝 확실히 힘을 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평지 주행이나 뭐 탄력 주행했을 때는 힘이 안 딸리지만 주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주행 상황이 생기잖아요. 급작스러운 상황 때 카니발은 살짝 힘이 부족한 게 느껴져요. 근데 소렌토는 어떤 상황이든지 힘이 딸린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 주행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큰 욕심 없이 그냥 소렌토 하부 사면요. 뭐 이 이상 위급과 뭐 옵션 구성 아니면은 이런 뭐 소재에 대한 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대한 그 눈높이와 만족도는 딱 소렌토 하부 딱 이 정도 금액대까지만 넘어와도 웬만한 건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사실 팰리세이드를 따라올 차가 없죠.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이 금액대에 다른 차가 뭐가 있을까 하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야.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 있고 가장 만족도 있는 차는 팰리세이드밖에 없기는 합니다. 물론 이 팰리세이드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건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이 금액대에 당장 차 필요한 분들은 팰리세이드만한 게 없죠. 게다가 오늘 어떤 거 갖고 왔냐? 블랙 에디션. 요거 갖고 왔어요. 요거는 이제 가성비 좋게 나왔거든요. 팰리세이드가 캘리그라피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그릴이랑 컬러 막 달라지고 막 금액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잘하는 게 막 르블랑 트림, 블랙 에디션 트림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옵션 구성,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 구성을 알차게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조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훌쩍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소렌토까지가 현실적인 차량 얘기했잖아요. 이급 넘어가게 되면 아버지들의 드림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약간 사치품같이, 사치품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끝판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금액대가 5천, 6천만 원대 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 뭐 5천, 6천이 뭐 드림카야. 1억짜리 차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뭐 2억짜리 차도 나가는데 왜 이게 아버지의 드림카냐 할 수 있지만 이 팰리세이드는 젊은 소비자들이 안 사죠. 근데 아버지들이 딱 사려고 하면은 무조건 SUV나 공간이 넓어야 돼. 넓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차. 그러면 팰리세이드 말고 없어요. 이 차를 사려면 50대, 뭐 40대 후반, 40대도 젊어. 50대가 훌쩍 넘어가야지 살 수 있는 차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요. 제가 지금 우리 애들, 큰아들이 중학생으로 올라갔어요. 중학생 되니까 교육비가 말도 못해. 돈 엄청 들어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차에 들어가는 돈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팰리세이드가 거의 끝판왕이고 이때 되면요. 옵션 구성 이런 것들 다 하이엔드로 들어가 있을 만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구성이 사실 산타페나 소렌토나 팰리세이드랑 막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물론 차이가 있기는 있죠. 서스펜션의 승차감 그리고 전반적인 주행 질감 이거는 확실히 급을 나눠 놓습니다. 팰리세이드 타면 실제 이 주행 느낌이 다르다, 부드럽다, 고급스럽다라는 걸 느껴지고요. 이 실제 오너분들도 기존의 그 산타페 소렌토와는 좀 한 단계 다른 되게 여유 있는 분들이 타요. 이때부터 넘어가게 되면 다른 옵션들 이런 것보다 가죽에 대한 소재, 이 실내 소재에 대한 고급스러움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5천만 때부터 보면은 뭐 이제 우드 트림도 이게 우드도 들어갈 때도 있고 피아노 트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가죽도 다 나파 가죽에 뭐 편의 기능들도 이런 거 보면 원터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이때 되면 3열 공간에 또 시트가 들어갑니다. 왜 3열 공간 시트가 있냐? 이때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놀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인 가족도 함께 가면은 뭐 부모님과 애들 태우면 6명 탈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팰리세이드 타면은 무난하게 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팰리세이드는 주행 질감이 어떻게 다르냐? 이때부터는 한 단계 더 업되긴 합니다. 아까 소렌토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고 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뭐 10점 만점에 한 7, 8까지가 그냥 들어가는 거고 팰리세이드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주행의 질감이 8, 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이런 요철이나 방턱 지나갈 때도 부드럽고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도 조용하고 파워풀한 느낌도, 이 차를 뭐 달릴 건 아니지만 내가 고속도로나 뭐 도심에서 어떤 차를 추월해야 될 때 악셀 밟으면 그냥 부드럽고 밀어주는 이런 느낌들, 3.8 엔진 들어가 있잖아요. 밀어주는 이런 느낌들이 한 단계 윗등급이라는 거를 느끼게 주는 거죠. 제가 산타페랑 팰리세이드랑도 비교 시승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 했어요. 옵션의 구성은 산타페가 많이 좋아졌지만 전반적인 차 주행의 이런 소음, 질감 확실히 급을 남았다. 서스펜션의 구조도 그렇고요. 뭐 WC1 이런 구조들도 확실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디톨 룸밀러 이런 소소한 옵션들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급들을 나눠 놓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를 원하면은 이 팰리세이드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또 어때요? 금액대별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같은 시선으로 내가 만약에 20대가 바라보는 차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20대가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 이 팰리세이드 보면 어때요? 야, 이걸 이 차 왜 사냐? 그리고 만약에 운전을 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차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큰 차가 오히려 불편해요. 반대로 한 40대, 50대의 좀 가족들과 함께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투싼 같은 거 갖고 오면 이거 좁아서 못 타, 작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연령층은 어떤 분들이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금액대별로 가장 좋은 차가 뭔지도 여러분들께 설명시켜드린 거죠. 왜 5천만 원대 이 팰리세이드냐? 다른 차가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팰리세이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이엔드까지 이제 된 거잖아요. 뭐 실제로도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가 팰리세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옵션들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소재, 확실히 고급스럽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 팰리세이드도 당장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조만간 풀체인지가 나와요. 풀체인지도 완전히 바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풀체인지 모델을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가요, 여러분들? 금액대별 차량 추천, 그리고 왜 이 금액대별로 어떤 시선으로 차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금액대에 이 차가 꼭 맞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거긴 한데, 캐스퍼를 보면요,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액세서리도 많고 컬러도 화려하고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이 내가 원하는 차를 만들 수 있게 막 좀 꾸밀 수가 있는 차고요. 근데 의외로 트랙스는 없어요. 뭐 셀토스도 그렇고 코나도 그렇지만 그 가성비를 탈 수 있는 트림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죠. 반대로 투싼은요, 어드벤처 트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오히려 좀 더 뭔가 이제 차에 이제 투자도 좀 하고 뭔가 좀 유니크하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들어가는 게 딱 이때부터 지금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천에서 5천 이제 럭셔리한 옵션들 막 다 들어갑니다. 그래비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왜 이 4천, 5천인 소렌토나 산타페부터 그래비티 같은 좀 이렇게 외관을 좀 다르게 하는 옵션들이 들어가느냐? 여유가 있고, 블랙 휠 같은 것도 딱 이때부터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랙 에디션 팰리세이드가 이제 약간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구성도 금액대별로 차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금액대별로 차량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관심 있는 차가 있다면 저희가 6천만 원부터는 수입차로 넘어가야 돼요. 6천, 7천, 8천, 9천, 1억까지 다음에 한번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원하는 차종을 남겨주시고, 그 남겨진 차종 중에 가장 공감을 많이 받는 댓글이 있다면 제가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기 때문에 꼭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매력적인 차 가져와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